여러분, 저는 국순여 건강능력개발원장 국순려입니다. 반갑습니다. 괄사 개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사람들이니까 인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무엇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말하는 서양의학이라는 것, 또 동양의학 즉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의학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간단히 설하고자 합니다. 서양의학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 부위에서 해부생리학 중심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또 의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물체를 해부생리학으로 한다 그런 것은 해부학적으로 하고 생리학적으로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해부학이라는 것은 이 몸을 이렇게 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순여 건강능력개발원 원장 국순려입니다. 제 이름이 국순려이고요. 건강능력개발원이라는 것은 건강능력개발법을 보급하고 사업화하는 사업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국순려는 고유명사고 건강능력개발원은 어떤 뜻을 가졌다는 거 아시겠지요? 국순여 건강능력개발원에서 괄사 개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괄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도 별로 없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괄사라는 말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람 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몸을 만질 줄 알고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인 방향과 동양의학적인 방향으로 의사만큼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그 수준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기본적인 방향, 차별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양의학은 해부생리학적으로 주로 말합니다. 물론 동양의학도 해부생리학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아주 단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차별화되는 게 뚜렷한 게 있어요. 서양의학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몸의 한 구조마다 또 몸 전체의 그런 것들을 통계나 수치나 검사에 의해서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나쁘다 하면 위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액을 뽑아서 혈액에 당도가 얼마인가, 산도는 얼마인가, 또 칼륨은 얼마나 들어있나, 또 거기에 필요한 위 검사를 하기 위한 그에 대응하는 거기에 필요한 검사를 다 합니다. 이래서 그에 준하는 처방이 내려지고 처방에 내려진 데 따른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고 이럽니다. 그것이 서양의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위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가 병이 났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상처가 났다, 또 꿰매야 된다 이러면 그 부위 중심으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다루는 게 서양의학의 장점이고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한의학 중심으로 보자면
위가 한 군데 나쁘다.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해서 산도는 얼마냐, 염기성은 얼마나 돼 있는가, 또 위산은 얼마나 나오나,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서 뭐 검사를 하자. 이것보다도 위가 나쁜 것은, 위가 아프다 하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몸 전체 부위를, 장부면 장부, 육장, 육부를 전부 다 보고 이 사람은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윗병이 났구나 하고 진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해부생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위, 아픈 부위를 파고들고 정밀하게 검사해서 거기에 맞춘 처방을 내리는 게 특징이라고 하면, 동양의학은 위가 아프면 아픈 데 따라서 이 윗병이 무엇이 원인이 돼서 생겼나, 그러면 위만 치료해서 되는가, 위가 아니고 그러면 심소장을 봐야 되겠다. 심장에 원인이 있었나, 간에 원인이 있었나, 어디가 나빠서 이게 원인이 있었나,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윗병이 난 것이 어디로 앞으로 탈이 더 날 것인가, 진행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육장육부를 전부 참고해 가지고 또 검사를 해더라도 검사하고 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의 장점이 있고 동양의학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일 통합되고 보완돼서 우리 몸을 다스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질병이 났을 때 질병을 고친다. 또 아니면 내가 몸이 좀 허약해진 것 같은데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 보호하는 데 대한 처방, 이런 것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을 알으셨지요? 그런데 세계 의학적인 그 방향으로 보면요, 한국에서는 동양의학, 즉 한의학을 제도권 안에 넣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서양의학만 의학으로서의 그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의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한의학도 또 그 외 전통의학도 다 대체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의학을 인정을 해줬다는 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대체의학과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제도권에서 말하는 의학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의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대체의학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제도권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을 고친다든지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재활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의 범주를 넘어선 분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주 첨단적인 분야, 현대의학에서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의학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고 약물을 개발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대체의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첨단의학이라는 말 대신 대체의학 분야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수천 년 내려오는 의학적인, 의료적인 비방이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거나 아주 원시적으로 보이거나 안 그러면 미개하다고 보일 정도의 그런 분야의 약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술이라든지 의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옛날 몇천 년 전통으로 쭉 내려오던 것을 어떤 이것이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병을 치료했는가, 사람을 아픈 사람을 낫게 했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합니다. 이것들이 대체의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